매일경제TV 뉴스센터 기술 돌풍 이어갑니다. 현재 구글은 전 IT 영역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드론, 사물인터넷, 머신러닝, 무인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홈 등 IT 신기술에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2010년 이후 154개 크고 작은 기업과 기술을 인수하면서 현재 IT 분야의 거의 모든 기업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입한 회사와 기술은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동원하고 있고요. 구글의 미래를 책임질 그리고 세상을 바꿀 기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하여 프로젝트 X 문샷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채널 황준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딥마인드의 하서비스 CEO가요, 알파고의 첫 승리 후에 자신들의 업적을 인류가 달에 착륙한 것에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구글의 개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샷 띵킹 문화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문샷 띵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는 것과 같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끄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말합니다. 구글은 현재 엑스랩이라는 비밀 연구소를 설립해가지고요,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되겠고요. 또 스마트 글래스, 구글 웨어러블 글래스도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로봇, 또 노화 방지와 같은 헬스케어 기술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딥마인드와 같은 아주 우수한 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인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워낙에 영화같이 엄청나다 보니까 당장 수익을 내지는 못하는데요. 이 구글이 초반에 유튜브라든지 안드로이드를 인수했을 때도 초반에는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수입원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이 문샷 띵킹 X 프로젝트라는 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해주신 다양한 분야 가운데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구글의 로봇 개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구글의 로봇 개발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요, 2013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로봇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라는 로봇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형,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있는데요. 스팟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람이 있는 힘껏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균형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아틀라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족 보행 로봇인데요. 얼마 전에 최신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이 로봇이 알아서 문을 열고 나가고요. 또 산속과 같이 울퉁불퉁한 길을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또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줘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로봇 개발에 구글이 많이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로봇들의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까지 더해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다양해질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구글이 이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도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제 문샷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야로 무인 자동차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네, 구글이 2009년에 이 무인 자동차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2010년에 시범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무인 자동차라는 거는 이 운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상황 파악할 게 많아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이 성공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이수를 하면서 지금 현재 무인 자동차의 붐을 이끌어낸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구글의 무인 자동차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크리스 엄슨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은 운전면허를 딸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는데요. 근데 최근 이러한 구글의 무인 자동차가 첫 번째 사고를 냈습니다. 구글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만한데요. 버스와의 추돌 사고였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알파고가 바둑에서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무인 자동차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현재 구글은 불로장생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구글의 헬스케어 자회사가 있습니다. 칼리코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목표가 노화를 늦추는 일이에요. 그래서 노화 방지를 위해서 원인을 규명하고요.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려는 그러한 목표로 지금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전자 정보를 일단 모으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가게 되면은 이제 질병 예방법도 찾을 수가 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구글은 현재 175명의 건강한 성인 유전자들을 수집해가지고요. 건강한 신체라는 기준도 마련해놓고 또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암이라든지 심장질환과 같은 주요 질환들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요. 또 이제 피를 뽑지 않아도 그냥 렌즈만 끼고 있어도 수시로 혈당을 체크해주는 스마트 렌즈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암을 발견해주는 웨어러블 팔찌도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질병 예방이라든지 노화 방지에서도 구글의 영향력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정리해 주셨다시피 이처럼 구글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현황은 어떤가요? 네,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가 이제 미래를 이끌어가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어느 정도 혁신적인 기술이 윤곽을 드러났을 때 빠르게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다행인 점은 이번 알파고의 대결이 한국에서 열리면서 지금 한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정부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육선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현대기아차와 같은 경우에는 무인 자동차 쪽에 많은 투자를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는 최초로 이 무인 자동차를 시판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또 미래부 역시 지난 13일 실무회의를 통해서 민관합동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앞으로 인공지능 육성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채널 황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의 핵심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드론 등의 분야에서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의 문샷 프로젝트를 위해 인수한 기업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로봇 분야에서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2013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구글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제품을 군사용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 구글을 만나고 보행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해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드론 분야에 정통한 이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2014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무인 항공기 드론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태양광 패널 날개를 이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독특한 기술을 가졌습니다. 이 구글보다 먼저 페이스북이 인수 협상을 벌였던 회사인데 이 구글이 높은 돈을 투자해 결국에는 가로채기에 성공을 했고요. 구글은 현재 이 드론 업체를 활용을 해서 온라인 사각지대를 없애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인 2014년에는 딥마인드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최근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뉴스를 보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회사인데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영국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구글은 물론이고 페이스북, IBM까지 가세해 경쟁을 벌였고요. 특히 이 회사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글을 포함한 미국 기업들은 10년 전부터 관련 분야들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연구를 필두로 음성인식,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떤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연관지어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MBN골드 손창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살펴본 이 구글을 비롯해서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탐사 등 인류의 상상 속에 있는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관련된 산업은 상당히 좀 걸음마 단계에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각국 정부 주도로 상당히 관련 투자를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쪽에서는 정부에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투자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한 보여주기 위한 식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좀 계속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성은 상당히 좀 높을 수밖에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단계가 좀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 일단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자동화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자동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로봇을 이용을 한 그런 부분으로도 접목 확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사물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언제 어디서든 그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통해서 사물 인터넷으로 접목을 하는 부분들이 계속 좀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 자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광범위한 시장은 상당히 좀 걸음마 단계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제 그 벤처 기업을 M&A 쪽으로 해서 인수를 하는 쪽으로 계속 좀 키워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은 이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계속되면서 어느 정도의 대중성이 좀 지금은 결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쪽에서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일부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직접적인 AI를 통해서 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뭐 사용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 쪽을 투자를 하고 있는 뭐 SFA나 뭐 로보스타 같은 이런 회사들은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생활 가전과 접목을 해서 뭐 유진 로봇이나 이런 로봇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생활 가전 쪽에 접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수치를 이용을 해서 뭐 패턴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쪽도 뭐 인공지능을 좀 탑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네이버가 이제 소비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검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적용을 해서 검색 연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선 얘기를 계속 해드렸지만 역시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지속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앱 음성 검색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루빅스라고 하는 엔진을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맞춤형 컨텐츠를 이제 추천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K큐브 벤처스라고 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 회사는 스탠다임이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삼성벤처 투자는 지브와 그리고 비케리어스라고 하는 가정용 로봇 개발이나 그리고 또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런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핵심 역량들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좀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관련 종목군 내에서 최선호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술 돌풍 관심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AI 두뇌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서의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도 그렇고 VR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고사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집약적인 제품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두뇌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기술과 또 메모리 반도체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거의 독점적인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눈여겨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VR 쪽 관련된 부분도 이제 뭐 제품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자동차 전장도 이제 뭐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좀 끌어올린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신제품이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갤럭시 S7이 엣지와 더불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다 눈여겨 본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뭐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주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최근에 이제 외국인자 기관의 매수가 좀 부분적으로만 계속 좀 들어오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매 전략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략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가격으로 127만 7천 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분할적으로만 125만 6천 원까지 분할적인 매수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20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139만 원인데 한 135만 5천 원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좀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술돌풍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드론 등 이 차세대 혁신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 장중에 3% 넘는 강세를 보이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는 135만 5천 원, 손절 가격 120만 4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엠뱅골드 손창현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기술 돌풍이었습니다.